이 시간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 영어 뼈다귀를 어떻게 모아서 세우는가 하는 것을 듣기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하면서 그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러면은 영어 정복 3대 정신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생결단, 체면불구, 초지일관. 자, 구호 준비. 하나 둘 시작. 사생결단, 체면불구, 초지일관. 그러면 뚫린다 이거예요. 자,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뼈다귀를 세우는 방법, 거기에 대한 원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연설을 하나 듣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on a rainy road 3 months before I was born, driving from Chicago to Arkansas to see my mother. After that, my mother had to support us. So we lived with my grandparents while she went back to Louisiana to study nursing. I can still see her clearly tonight through the eyes of a 3-year-old, kneeling at the railroad station and weeping as she put me back on the train to Arkansas with my grandmother. She endured that pain because she knew her sacrifice was the only way she could support me and give me a better life. 자, 들으신 소감이 어때요? 그냥 웃음만 나와. 저는 영어를 처음 하게 된 게 뭐 영어 선생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도사 되는 거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영어 선생이 됐는지 모르겠어. 도사가 돼서 막 장풍도 하고 말이야. 이게 꿈이었었는데. 이 얘기 굉장히 길어요. 짧게 정리를 하면은 우연히 제가 이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재수생 때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영어 회화 배운다고 미군 장교를 만난다고 하는 바람에 우연히 따라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약이 올라서 책방에 가서 영어 회화책 손바닥만한 걸 하나 사서 뒤집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몽땅 다 외웠는데 얼마나 독하게 외웠는가 하면. 그래서 그 미군하고 다시 만났는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막 대화를 했어요. 뭐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이 없어.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야. 뭐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뭐 Where are you from? 뭐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하면서 그 순서대로 내가 책에.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표정이 이상해지고 나도 좀 이상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말하는 연습만 했지 듣는 연습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듣는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들을 게 없어서 미군 방송을 들었어요. AFK 청취를 하는데 뭐 들립니까? 틀어놓고 뭐 착착 들어봐야 뭐 와라라 하다가 워싱턴 어쩌고 저쩌고 뭐 비에트남 뭐 존슨 프레지던트 존슨 이런 것만 들리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게 안 돼서 나중에는 그 비싼 녹음기를 하나 구해서 녹음해놓고 받아 적기를 해서 나중에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받아 적는 거야. 이게 약올로니까 안 들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죽어라고 해서 받아 적는 것까지 됐어요.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받아 적는 거. 거기까지 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받아 적기, 딕테이션 뭐 연습한다고. 나는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받아 적어서 쓸 수만 있으면 영어 뚫리겠지. 영어라니까 순전히 소리가 문제다. 내가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다. 물론 소리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거를 딱 극복을 하고 나 됐다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받아 적어 놓은 것을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들으면은 들리는데 그냥 생방송으로 나오는 걸 들으면은 여전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그까짓 거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그 어느 날 내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장이 말하는 도중에 그 문장을 말하는 그 도중에 다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내가 문장이 끝난 뒤에까지 해석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 영어를 해석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 계시가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 적어놓은 거를 1분만큼씩 끊어서 단어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평균 1분에 155 내지 160단어를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미군 방송 아나운서 속도가 그렇습니다.
미국 여자들 빨리 말하는 사람 뭐 300단어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여튼 평균이 그래요. 근데 내가 독해하는 속도가 어떤가 그래가지고 영자 신문을 놓고 비슷한 수준의 문장을 빠르게 읽는 거를 해보니까 1분에 80단어를 못 넘어가요. 1분에 80단어 속도로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고 읽고 그보다 빠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어요. 그 답이 나왔잖아요. 말하는 건 160인데 이해하는 속도가 80이니 반도 안 되니까 따라가 봐야 한두 문장. 그러면 놓치게 돼 있다.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읽는 속도를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속독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속독을 하는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난생처럼 빨리 읽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빨리 읽기는 내가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80, 90, 100 이렇게 올라가다가 120 정도에 가서 딱 멈춰요.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은 빨리 안 돼요. 그거 참 이상하다. 왜 내가 그럴까 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내가 묘한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영어 독해를 하는데. 무슨 나쁜 버릇이 있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되돌이 습관이 있었어요. 되돌이 습관. 되돌이 습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다닌 사람은 대개 이 습관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읽잖아요.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은 쭉 내리 읽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가요. 자꾸 되돌아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꾸 되돌아간다고 이게. 또 하나가 번역 습관이 있어요. 쭉 여기까지 뭐 대충 따지고 읽었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지 이해가 가. 그래서 문장을 보통 서너 번 읽어요. 자기도 모르게 서너 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따지기 습관이 있어요. 뭐 he was scared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 수동태 아니야? 능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러고 따지고 있다. 나도 몰라. 뭐 번개같이 그렇게 돌아. 그 다음에는 째려보기 습관이 있어요. 째려보기. 내가 지은 이름이야. 뭐 이건 뭐 사전에도 없는 소리인데 이걸 휙휙휙 지나가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걸 보고 오래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오래 째려보기 습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다가 조금 어려운 거 나오면 포기하는 습관. 그런 나쁜 5가지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때려잡느냐.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했죠. 이게 되돌이 습관 안 하려고 손가락으로 가리고 읽고 어떤 때는 이 마분지에다가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갖다 대고 요 구멍 뚫린 데만 보이게. 나중에 뭐 속독 연습하는 거 보니까 이런 장치가 또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거를 들어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본.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건데 이것이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쁜 습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비슷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습관들을. 이게 중고등학교 학교하고 입시학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생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를 우리나라에서 나오신 분들은 비슷한 습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뒷다리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굉장히 빨리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머릿속에서 따지기를 막 빨리 하면서 읽는 거지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게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제가 그 추억의 현장을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입시학원에 가서 지금 입시 강의를 듣는다. 독해를 듣는다 하면 대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문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never가 중요한 거예요. 이 never라는 단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항상 일반 동사의 앞에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요. 근데 이것이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요. 그래서 일반합, 비조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일반합, 비조디. 오케이. 전 never와 비슷한 거는 무슨 단어가 있느냐? often이라든가 seldom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이 주로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 보충 프린트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he는 주어고 was는 비동사, killed는 뭐다? killed는 pp.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다?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나오면 뭐를 찾아야 돼요? by를 찾아야지. by. 이것이 행위자니까. 근데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거는 행위자가 생략된 거. 생략된 거를 복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someone 또는 something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수가 있어요.
수동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항상 능동태로 고쳐봐야 돼요. Someone 어떻게? Killed him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주어, 동사, 목적. 그래서 3형식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in a car wreck 그러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wreck은 뭐냐? wreck은 자동차 같은 게 사고 나서 찌그러진 것을 wreck이라고 그럽니다. wreck 그러고 찌그러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잔해 아니다 하는 말인데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은 무슨 구?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용사구라면은 앞에 비동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따라서 이건 부사구다. 부사구가 나오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 문장 속에서 이렇게 돼지꼬리 달아서 내쫓아도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 a rainy road 그럼 무슨 말이냐? on a rainy road 역시 전명구로서 빗길 위에서 이런 뜻의 전명구 부사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구조 있어요. 3 months before. before는 before인데 얼마 전? 석 달 전.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하는 이것은 부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driving from Chicago to Arkansas. driving 무슨 구분? 분사 구분. 중요한 거.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운전을 하다가 이런 분사 구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to see my mother.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구? 부정사구지요. 부정사구 나오면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무슨 용법이죠? 그럼? 저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이면 목적, 결과, 원인, 근거, 판단, 조건 그래서 8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법이야 이거는? 이거는 목적의 용법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보충 프린트 봐요. 자, 따라서 이것은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고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빗길 위에서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질문 없으면 그 다음 문장. 보통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 막 입신 좋게 계거품을 뿌면서 뭐 보충 프린트 뭐 이래서 이거는 그래도 짧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여기 주저리 열려있는 사연들 다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만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요. 이게 우리나라 영어 잡는 원흉이라니까. 저러니까 영어를 쭉 흘러가면서 보지를 못하고 머릿속에 저 사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리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엉킨 게 빨리 도는 거지 미끈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터지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냥 듣기를 막 하다가 하도 안 되고 정말 약 오르잖아. 안 들으니까. 들을 때 안 들리면 그 뺀들뺀들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미친단 말이야.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벌렁 이제 들어넣어서 그냥 쉬고 있는데 라디오는 그냥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가 시간이 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애쓸 때는 안 들리더니 그냥 들으니까 들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 그랬더니 그냥 들은 거야. 뭐 원리가 별거 아니야. 그냥 들은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물론 그냥 들은 그렇다고 뭐 연습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냥 듣는다고 들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받아쓰기 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내공이 좀 쌓인 상태에서 얘기지. 그냥 들으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그거를 깨질까봐 그대로 붙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내가 그거 숙달하느라고. 잠깐만 방심하면 옛날 버릇 나오고 잠깐만 방심하면 옛날 버릇이 나와요. 그냥 깨끗이 듣는 거예요. 그냥 믿고 몸을 맡기고 그냥 들어요. 다시 소리만 들어보세요. I never met my 머릿속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He was killed.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In a car wreck. 자동차 사고로. On a rain road. 빗길 위에서. 3 months before I was born. 내 태어나기 석 달 전. Driving. 운전하다가 from Chicago to Arkansas.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To see my mother. 우리 어머니 만나려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들어요. 믿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몸을 맡겨요. 듣다가 못 들으면 또 그만이고 뭐 누가 못 들었다고 와서 체포해가 뭐라 그래. 그냥 못 들으면 그만이고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들은 정보만 가지고 그냥 뜻을 이해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on a rainy road 3 months before I was born, driving from Chicago to Arkansas to see my mother. 훨씬 낫잖아요. 이거를 터득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바로 이거다 그러고 내가 독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쭉쭉 나가는데 120단어 수준에서 걸려있던 게 금방 200단어 돌파했어요. 내가 읽기를 시작할 때는 200단어를 목표로 했었거든. 1시간에 200단어 목표로 간다.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게 155 정도니까 200 정도만 하면 내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것이다. 200단어를 돌파할 정도가 되니까 들려요. 내 가설이 맞았다.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뉴스가. 뭐 뻔하게 들어와요. 내친 김에 뭐 속독 연습을 막 해가지고 저는 500단어, 일본에 500단어 이상 읽는 데까지 가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로 쓸 데도 없는데 미국 대학생 중에 굉장히 빨리 읽는 학생들이 400 내지 500 정도 스피드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 스피드 리딩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근데 그렇게 500단어 읽는 수준까지 가다가 저는 진짜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하면서 제 영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어순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어순감각. 영어가 딱 보니까 별거가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이 한마디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순전히 궁금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영어가. 뭐 따질 새 없이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는 그 다음에 궁금한 순서야. 그냥 궁금한 순서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자회견식 어순감각이라고 혼자서 이름을 이 기자회견하고 똑같다. 기자회견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기자가 보충 질문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답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하고 아니면 안 하고. 클린턴이 기자회견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자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왜 못 만났어요? 그죠?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갈 사람 없잖아. 아니 왜?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이 그렇게 흔해? 아니 왜? 왜 못 만났습니까? 대답이 나오죠. He was killed.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나와요? 기자들. 아니 왜? In a car wreck. 자동차 잔해 속에서. 자동차 사고로. 또 질문 나와요. 아니 어떻게? On a rainy road. 빗길 위에서. 그쯤 되니까 또 질문 나오잖아요. 아니 언제 돌아가셨길래 만나보지도 못했단 말입니까? 3 months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3달 전에. 그 말 되네. 그죠?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또 질문해. 근데요 비 오는데 도대체 어딜 가다 그랬대요? Driving from Chicago to Arkansas.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또 질문이 나와. 아니 하나만 더. 아니 비 오는데 거기 뭐 하려고 갔대요? To see my mother. 우리 어머니 만나려고. 그냥 그러고 나가. 거기서 질문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질문이 더 들어오면 계속 나가는 거야. 질문이. 뭐 아니 엄마는 왜 거기가 있대요? 그러면 who was studying nursing. 간호사 일을 배우는 우리 엄마. 아니 간호사는 일은 왜 배운대요? 그러면 with which she could support us. 그걸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아니 왜 엄마가 먹여 살린대요? 그러면 because my father had no job.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서. 아니 왜 없대요? After he was fired. 뭐 그러고 나가는 거야. 영어는 뒤가 열려 있다니까. 뒤가 열려 있어. 보통 영어 말하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워가지고 말해야지 그러잖아. 그죠?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날 터득한 게 바로 딱 그거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를 누가 그렇게 비비들어서 가르쳐놨냐 이거야. 악랄하잖아. 그죠? 어쩌면 이렇게 비비들어 놓을 수가 있냐. 누가 이렇게 시작했을까? 그러고 막 추적을 해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일본 선생들이 옛날에 그랬는데 뭐 알고 악랄하게 했겠어. 자기네들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여하튼 이게 대대손손 내려와 가지고 우리 머리를 뒤엉키게 해놓고 완전히 뼈다귀가 나가 자빠지게 분해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엔진으로 치자면은 거기다 다 모래 뿌려놓고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는 거지. 안 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와 보세요.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on a rainy road 3 months before I was born, driving from Chicago to Arkansas to see my mother.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예문을 여러 번 사용해서 강의를 해봤는데, 전에 한번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부지불식간에 그러더라고. 어이, 클린턴이 한국말 하네. 한국말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영어 같아요. 그냥 내 말 같아. 그게 어순 감각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어순 감각을 잠시 동안 여러분이 체험하신 거예요.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 다음 문장 들으면 또 이제 옛날식으로 돌지만, 이게 숙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어순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원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말과 영어는 어떻게 어순이 다른가 하면은, 우리말과 영어는요, 주어가 시작되는 위치는 똑같아요. 누가 그러면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누가. 영어도 그래. 뭐 누가 그럼 똑같이 주어가 시작돼. 근데 거기서부터 주어 다음부터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뭘 했다가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맨 나중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중간에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타입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말은 끝까지 듣기 전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니까. 그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고 시카고에서 아르칸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무슨 소리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 몰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어. 휘발유를 구하러 갔다가 휘발유가 없어서 뭐 이러고 가는 건지, 몰고 가다가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빗길 위에서, 이 정도 들었는데도 뭐라고 했는지 몰라. 빗길 위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림을 그리자면은 기차로 보면은 우리말은 기관차가 요 양쪽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있고, 사이에 객차가 있는 요런 형태입니다. 근데 영어는 기관차가 앞에 하나가 끌고 나가면은 뒤에다가 한없이 객차를 매달아도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은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영어의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은 말하기가 쉬워요. 생각나는 대로 뚜벅뚜벅 갖다 붙여도 말이 된다고요. 대신에 이제 뚜벅뚜벅 갖다 붙일 때는 중간에 안 끝났어 하는 표시를 해야지, 자꾸. 그죠? 안 끝났어. He was killed, he was killed 그러면 딱 끊어지냐. in a car wreck, 이러면 이제 못 쳐들어와, 중간에. 잘라지는 거예요. 뚜벅뚜벅 이게. 이것이 숙달되면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순 감각이 발달되면 뭐로 나가는가 하면 직독직해로 가요. 그래서 영어가 숙달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게 직독직해입니다. 문장을 따지지 않고 순서대로 가면서 읽어내는 게, 속도가 붙으면 속독이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속독한다 해서 막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데 머릿속 엔진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빨리 읽어봐야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개념별로 나가는 거. 그걸 들으면은 직청직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청취 연습을 한다 해서 막 들어서 그냥 노력만 해서 되는 단계는 2번까지밖에 못 간다. 이 원리를 터득해야 3번으로 넘어간다. 아시겠죠? 지금 들은 얘기가 뭡니까?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on a rainy road 하는 것들을 한 덩어리로 들었지 않습니까? 영어가 숙달되려면은 이 한 덩어리, 이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나가는 요것들이 한 덩어리로 되면은 이것을 한 단어처럼 느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크라고 그럽니다. 청크. 덩어리라는 얘기인데, 영어는 낮게 단어를 따지면서 듣고 말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가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서 끊어지는지를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숙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청크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청크. 영어 문법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잔뜩 써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리고 보면 결국 이 얘기가 됩니다. 영어는 기본문이 중심이 돼서 그 기본문에 보충 양념을 조금 친 다음에 연결해 놓은 것밖에는 별거 아니라고요. 기본문에 보충 양념을 쳐서 결합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아까 했던 그 클린턴의 연설문들 보면은 I met my father라는 말에 never라는 양념을 친 것밖에 없어요. 그 기본문입니다. He was killed 같은 것도 기본문의 일종이에요. 이 정도는 따지지 않고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he was killed 하면 수동태니까 능동태 생각나고 뭐 이렇게 긋는 거 생각나잖아 이거. 응? 이거 영국 국기 이거 그리는 거 수동태 그러면.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동태는 문법학자들이 만든 거지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he was happy라고 한 거나 he was sleeping이라고 한 거나 뭐 he was killed라고 한 거나 이거 같은 문장으로 본다고요. 우리는 다르잖아. 이건 수동태고 이거는 과거 진행이고 이거는 이게 수동태고 이건 그냥 이 형식 문장 아니에요. 이건 보어고 이거는 현재 분사고 이거는 과거 분사고 다 다른데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몰라. 이걸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he was 그는 was까지 가면 그는 그랬었다. 어땠었냐? happy 행복했었고 sleeping 잠자고 있었고 killed 죽었고 그런다고 이게 이해를 못해. 이게 왜 다르냐? he was 그는 그랬었는데 happy 행복했고 잠자고 있었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he was killed 그러면 he was happy나 똑같다고요. 느낌이 들어와요? he was killed 그는 죽었어. killed를 당했어. 그거예요. 이게 기본문 단위로서 숙달이 되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숙달이 돼야 될 것들이 이런 겁니다. In a car wreck on a rainy road 같이 전치사 붙는 단위들 있잖아요. 전치사 붙는 거. 이것들이 보충 양념으로 굉장히 결합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숙달이 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before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합시키는 구조가 또 결합시키는 구조라고 해봐야 몇 가지 안 돼요. 이렇게 접속사 쓰는 거하고 지금 이것처럼 driving에서 ing 붙여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to see처럼 to를 붙여서 붙이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이것이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사용되는 건 몇 개 안 된다니까. 이것이 숙달이 되면 영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뭐를 했어요? 어순감각, 중요한 어순감각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밌었죠? 네.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뭔진 몰라도 무지 재밌는 거 합니다.